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오늘 이슈 포인트는 이 국채 시장 쪽에 공급되는 그 양들이 있는데 그 공급 부담이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고 또 금리에 민감한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다음 주니까 뭐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후반에 국채 공급되면서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향후에도 공급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20년물 국채가 120억 불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10년물 팁스도 발행이 됐어요. 입찰 경쟁률이 20년물이 좀 예전보다 지난달보다 안 좋아지고 지난 분기보다도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 지분율도 마찬가지로 지난달보다 좀 나빠지고 이번에 68% 기록하고 지난달에 75니까요. 그리고 지난 분기보다도 좀 안 좋아지고. 근데 이제 10년물 팁스는 170억 불이 발행이 됐는데 입찰 경쟁률은 지난달이나 지난 분기 뭐 여기보다 뭐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고 지난달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달보다도 좋아지고 지난 분기보다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좀 특징적인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물 제가 이제 옆에 있는 건 20년물 결과인데요. 20년물 결과 여기 보면 2.68배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좀 경쟁률이 안 좋아졌다라는 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해가지고 제가 지난 그 과거 입찰의 추세를 한번 그린 그 표를 좀 가져왔어요. 재무부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이 표를 내보내는데 이번 8월에도 이제 이 표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번에 4, 5, 6월 이때 발행된 그 국채들 그 상황이 정리돼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3월까지 1, 2, 3월까지 이제 발행된 국채들의 현황들 그거를 이제 통계를 낸 겁니다. 근데 이제 20년물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주홍색이 아니라 갈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갈색으로 보면은 이게 2020년 중반부터 5월부터 발행이 다시 재개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한동안 좀 발행이 안 되다가 2020년 5월부터 발행이 다시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급 입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까지는 그 이전에는 이제 수요가 있어도 살 수가 없었잖아요. 20년물이. 사실 20년물이 10년물하고 30년물 사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10년물보다 조금 긴 걸 원하는 그런 투자자다 아니면 30년물은 너무 길어 하는 투자자에게 좀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미국 재무부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20년물이 좀 하나의 좀 뭐라 그럴까요? 그거 좀 대표 상품? 한동안 좀 이렇게 인기를 끄는 그런 상품으로 좀 나왔었는데 그게 2020년에 발행이 되면서 2021년, 2022년까지 이렇게 좀 경쟁률이 다른 것보다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7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을 비교한 표거든요. 그래서 20년물이 제일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부터 이렇게 좀 많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살 사람들이 많이 샀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경쟁률이 약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20년물이 좀 낮아지고 10년물 팁스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팔았다 이거죠. 그래서 약간 좀 수요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20년물이니까 이게 만약 20년 전에 발행이 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기가 돼가지고 수요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만기 되는 사람들이 다시 롤오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2020년부터 발행이 됐으니까 만기가 되려면 2040년이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 사람이 하나 둘씩 사면은 이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요. 그리고 뭐 10년물, 30년물 이쪽은 만기가 돼가지고 또 10년물로 들어가거나 30년물로 뭐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 어중간 한 20년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단순히 이제 만기 롤오버를 생각을 해보면은 좀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년물은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10년물 팁스가 인기가 좀 있었다라는 거는 약간 좀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팁스가 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시장이 생각을 한다면 팁스 같은 경우가 좀 인기가 좀 덜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인기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지속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시장의 기대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팁스는 좀 너무 이렇게 인기가 좀 있는 것보다는 그냥 평상시 정도로만 이렇게 진행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좀 그랬으면 좀 의미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꾸로 20년물이 인기가 좀 떨어지고 10년물 팁스가 올라가는 모습은 이렇게 좋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 발행되는 게 2년물, 5년물, 2년 FRN, 7년물 뭐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될 거거든요. 발행 수량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부담이 된다. 다음 주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사실 이 7월은 올해 중에서 가장 좀 여유가 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부터 쭉 발행 증가량을 표시한 거예요. 매달.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팬데믹 이후는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잖아요. 팬데믹 때 많이 발행을 한 거를 계속 이제 그 롤업을 하거나 아니면 단기물을 중기물로 이동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의 발행량이 나타난 건데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좀 돌아온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좀 막대기가 작잖아요. 그럼 올해 이번 달은 좀 발행량이 적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적음에도 불구하고 좀 경쟁률이나 해외 투자자 이렇게 참여율 같은 걸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8월이나 9월이나 이렇게 좀 늘어났을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약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국채 발행 시장도 조금씩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불안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주에 약간 등락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위에 그림하고요. 아래쪽이 이제 나스닥 선물 그 모습이거든요. 일봉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항상 같이 움직일 수는 없죠.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7월에는 같이 움직였는데 실제로는 국채하고 주식시장은 이렇게 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많죠. 위험자산이냐 또 뭐 안전자산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크리티컬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좀 같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게 요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점까지 이렇게 국채가 쭉 빠졌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더 빠져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은 전체적으로 자산시장이 좀 바닥권에서 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바닥권이죠. 나스닥은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채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빠지더라도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덜 빠지는 거는 이게 한없이 빠지기는 좀 힘든 모습이라는 걸 나스닥도 반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음봉이 같이 떨어지는 날이요. 이 나스닥이 워낙에 고점에 있기 때문에 이 반등이 나온 국채가 조정을 보이면은 바로 이렇게 꺾여버릴 수가 있다라는 점, 금리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제 왜 빠졌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국제시장 볼 때 9시 반에서 10시 요때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미국 시장은 보통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요새 같은 때는 10시 반에 이제 개장을 하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이요. 근데 그 이전에 선물 거래는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근데 국채 선물이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이런 경우는 경제 지표가 9시 반 전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9시 반에 이렇게 흐름이 나타날 때는 경제 지표가 뭔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근데 어제도 뭐 주택 지표하고 뭐 고용 지표 이런 거 나와가지고 좀 괜찮게 나오니까 이렇게 쫙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 나왔단 말이에요. 금리도 어제 좀
뛰었어요. 그래서 금리 얘기는 뒤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한번 충격 먹은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또 쭉 가는 그런 모습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시세 흐름에서는 경제지표 영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경제지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무거운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 약간의 반전 포인트에 진입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영향을 주면은 그게 계속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국채도 이미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떨어지면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밀어내더라도 아래쪽에서 좀 이렇게 버티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렇게 좀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게 움직인 모습 중에서 금리가 이렇게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 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한 달짜리도 또 2년물도 또 10년물도 다 같이 이렇게 동시에 올랐다라는 점은 국채 시장 쪽이 약간 좀 수급적으로도 불안했고, 또 경제 지표가 나옴으로 인해서 금리 쪽도 좀 반등을 하게끔 만든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과 더불어서 재료도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더 센 재료가, 더 센 이벤트가 나오잖아요. FOMC 회의가요. 그리고 국채 발행도 다음 주에는 또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주보다 다음 주의 변동성이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같은 경우 급반등 나오는 폭도 적지도 않았어요. 최근에 제가 이거 안정된다고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어제는 이 1개월 물짜리가 5.37에서 5.44, 7bp나 움직였어요. 그리고 2년물, 이것도 6bp나 움직이고, 10년물 같은 경우 10bp나 움직였단 말이에요. 상당히 좀 세게 움직인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단기, 중기, 장기 금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는 시장이 어제 이렇게 흘러갔었던 나스닥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처럼 또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스닥 고점권에 있다라는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사 여기서 고점을 넘어서서 뭐 사상 최고가를 가든 말든, 사상 최고가 가더라도 보통의 기술적 분석상 그 전후에선 조정을 받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 5%가 됐던 뭐 몇 프로가 됐던.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지금 금리 영향도 커지고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쉽게 이렇게 접근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 좀 상승하면은 현금 확보도 좀 필요해 보이는 이유는 그러한 급등락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달력은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국채 공급 일정도 여기다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 여기는 블랙아웃 기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19일 날 그제 테슬라가 좀 안 좋은 얘기 좀 내보내면서, 그러니까 테슬라 때문에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와 더불어서 국채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어제의 그 흐름에 테슬라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좀 이 시간적으로 좀 이게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를 뭐 테슬라나 뭐 기업 실적으로 자꾸 연관 그것만으로 좀 시키는 것보다는 국채 시장에 좀 큰 관점으로, 매크로 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FOMC 미팅이 25, 26 있잖아요. 근데 국채 공급 일정이 여기 24, 25, 26, 27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25일 날 실적 발표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영향이 클 거예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이 테슬라 나오기 전에는 시장이 좀 긍정적이었고 분위기가 좀 업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그런 상태를 좀 이어가고, 뭐 파월 의장이 같이 동조하거나, 그리고 국채 공급 일정이 좀 잘 원활하게 발행이 되면은 좋을 텐데,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좀 삐끗하면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날 급등락 보이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FOMC 회의 때는 항상 그러니까요. 근데 재료들이 많이 묶여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고 설사 위로 간다 하더라도 조정을 이제 받을 만한 그런 구간에,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근처를 가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설사 나중에 넘더라도 조정이 먼저 진행이 된 다음에 그리고 넘어가든지 해야지만 그게 좀 정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향후를 봤을 땐 그게 더 안정적이잖아요. 마냥 스트레이트로 가가지고 거기 부닥쳐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누가 봐도 매도 찬스니까 그 이전에 좀 조정을 보이는 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채시장이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 공통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발행시장이 좀 많이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는데 FOMC 회의가 이제 영향을 주겠죠. 유통시장 쪽으로. 그러니 공통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다음 주는 이번 주의 변동성은 맛배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주는 좀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테슬라가 한번 보여줬죠. 기업 실적 좀 삐끗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죠. 그러한 충격은 만약에 또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더 커질 거예요. 이번엔 테슬라니까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만은 아니에요. AI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하는 그런 회사지만 직접적으로 시장을 끌고 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잖아요. AI 테마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AI에 직접적으로 영향되는 그런 IT 업종들이 이제 실적 발표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실적에 삐끗하면은 충격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패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확인하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인데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패드 인사들은 조용한데 이 패드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자료들을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내용이 뭐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나왔던 내용을 좀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패드가 이렇게 스탠스가 아주 안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국채 발행 시장의 부담이나 유통 시장의 부담 이쪽을 완전히 해소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스탠스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자산시장 쪽을 좀 붐업 시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으로 들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향후의 수치를 확인하자 뭐 이 정도의 움직임이 또 나오면서 시장은 좀 중립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그런 식에 대해서 실망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좀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FOMC를 넘어서 잭슨 홀로 기대감을 미루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은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 덕분에 좀 원활하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시장은 좀 변동성이 커질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